네, 이번에는 저희 재계 인사로 기업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지난주에는 삼성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SK 인사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네, 먼저 올해 SK 임원 인사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한 코로나 이전부터 네. SK 그룹이 인사될 때마다 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키워드. 어떤 분야가 있었느냐. 네. 2019년, 그러니까 뭐 인사는 항상 2019년에 하면 2020년 인사라 그러죠. 그래서 2020년 인사부터 보면 4년부터 보면 그때 키워드가 안정 속 변화였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사장 승진자가 9명이 있고 신규 인원 108명이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죠. 네. 그래서 안정 속 변화로 갔는데 2021년에 보니까 또 안정 속 쇄신입니다. 그때의 키워드도 그때는 부회장 2분, 사장 4명. 그래서 103명 정도 임원이 이제 신규 임원했는데 네. 그 다음에인 2022년도에도 네. 역시 안정 속 혁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또 부회장 2명, 사장 5명 정도 네. 있었어요. 네. 그럼 올해는 뭘까? 올해도 역시나 안정 속 미래 대비 시너지. 안정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SK 그룹은 이 안정이라는 방점을 계속 이어갈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SK 그룹이 4대 그룹에 포함되지만 SK 그룹은 그 삼성이나 현대차나 LG하고 사실은 굉장히 다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SK 그룹의 인사나 SK 그룹의 사업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하는 SK 그룹은 대기업인데 사모펀드 회사 몇 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대기업의 운영 체제.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SK그룹은 그 이전에는 네. SK그룹은 사실은 그 텔레콤, 그러니까 통신과 정유 두 개가 핵심 축이었죠. 예. 이 두 개 사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건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아, 그렇죠. 예, 국가기관 산업의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반면에 안정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크게 뭔가 혁신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끊임없이 이제 조직에 요구하는 건 이 안정이라는 방점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고 그 DNA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안정만으로 만족 못해. 뭔가 좀 쇄신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SK 그룹은 다른 여타 그룹과 이제 그 4대 그룹 내에서 굉장히 다른 점 하나가 뭐냐 하면 SK 그룹은 끊임없이 주 SK가 사실은 투자 회사예요. 투자 회사. 예. 그리고 SK 그룹 내에 투자 전문 회사가 몇 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SK 그룹은 현재 DNA가 뭐냐 하면 투자를 통해서 그룹 내의 기존 산업과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예. 또 투자한 회사를 잘 키워서 또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그룹 구조와 좀 다르네요. 사모펀드 구조 이 두 개를 약간 믹싱한 구조가 SK그룹 현재 DNA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SK그룹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하나씩 맥락이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너무 네. 지금 잘 이해가 돼가지고 네. 이제부터 그럼 주요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변화와 사장단 인사를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야 또 이해가 더 쉽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SK그룹은 다른 그룹과 달리 네. 수펙스 추구협의회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스펙스 추구협의회. 예, 뭐 아는 분들도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수펙스가 뭐냐면 네. 슈퍼 엑셀런트입니다. 약자가. 네. 슈퍼 엑셀.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만들어진 건 20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붙이면 크게 3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한 200명 규모로 SK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을 뭔가 묶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미로 네. 대신 최태원 회장이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독립적으로 해봐라. 뭐 예.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최태원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만든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부침을 겪는 게 언제 겪냐면 2016년도에 겪습니다. 2016년 예. 4년 뒤네요. 4년 뒤죠. 네. 이때 최태원 회장이 나오시죠. 사법 리스크가 거의 끝나는 시기입니다. 네. 이때 현재 그 스포츠 축구 협의회 의장이신 조대식 부회장이 의장을 이때부터 맡기 시작하는데 요번에도 사실 그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부침이 바뀌는 게 언제냐면 그 2021년도에 바뀝니다. 2021년. 이때는 왜 바뀌냐면 최태원 회장이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수펙스를 만들 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 해서 SK 각 그룹 계열사보다 의사결정의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이제는 각 계열사의 이사회에 맡겨라. 수펙스 축구협회는 조율 역할 정도만 해라. 이런 역할로 지금 좀 바뀐 게 한 3번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좀 대표적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수펙스 축구협의회가 7개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가 다 수장이 바뀌어요. 바뀌었네요. 네, 바뀌어요. 먼저 보시면 의장은 그대로 그 조대식 부회장이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거버넌스 위원회도 그대로 윤진우 사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네. 바뀐 게 곳이 어디냐 하면은 먼저 환경산업위원회에 원래 위원장은 다른 분이셨어요. 네. 환경산업위원회에 원래 위원장은 김준 부회장이셨어요. 저 자리가 네. 사실은 바뀐 자리가 대부분 부회장 자리가 일선 사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먼저 환경위원회 김준 부회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장용호 실도로 사장으로 바뀌고 예. 그다음에 ICT위원회는 원래 박정호 부회장이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으로 위원이 바뀌었고요. 네.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이영희 사장이 맡고 있는데 원래 이분은 그 SV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위원으로 자리 이동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인재육성위원회에는 원래 장동현 부회장이 맡고 있었는데 요게 그 박상규 SK는 무부 사장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SB위원회는 원래 이영희 그 사장이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종경묵 그 에너지 사장으로 SK에너지사를 바뀌었습니다. 네. 특징이 뭐냐면 부회장 제분을 뺐어요. 네. 네, 그거 왜 뺐을까? 이게 이제 좀 의문심을 가져야 됩니다. 박종호 부회장, 그다음에 김준 부회장, 장동훈 부회장 이 그 세 분의 부회장이 수펙 축구협에서 빠지시고 사장으로 다 교체됐는데 네. 여기 이제 의미를 좀 읽어내야 되는 게 SK그룹은 그룹 내에 부회장분이 지금 총 6분이 계십니다. 네. 네. 물론 그 SK 디스커버리에 최창원 부회장까지 합치면 좀 더 많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경영 부회장은 지금 말씀드린 조대식 부회장, 박종호 부회장, 그리고 김준 부회장, 그다음에 장동현 부회장, 유정준 부회장 그 5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최재훈 부회장은 이제 오늘 일가니까 빠지더라도 5분의 그 부회장이 계시는데 조대식 부회장은 그대로 그 수백축구협의회 남겨놓고 나머지 부회장들은 다 뺏었던 이야기는 네. 다 필드로 나가라. 현업에 좀 더 집중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SK그룹이 조금 더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부회장들의 진두지휘가 필요한 현장이 뭔가 조짐이 있구나라고 읽어내야 되는 현장에 기호입니다. 좀 더 힘을 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박정호 부회장은 SK그룹 내 IT 계열을 다 묶고 계시는데 네. IT 계열의 수장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박정호 부회장은 이번에도 CES에서 뭐 만나면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M&A를 하거나 뭐 협업을 유치하는 이런 식으로 필드를 뛰는 걸로 갔고 네. 유정준 장동현 부회장은 원래 주 SK에서 투자 전문 그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이쪽 현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 김준 부회장 역시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인데 네. 이쪽도 현업에서 더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 SK 그 스포츠 축구 협의회 변화를 보면 부회장들을 다 빼고 그분들은 필드로 다시 내보내고 사장단들을 넣어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 중에 나왔던 이 박정호 부회장, 네. 박정호 부회장 사단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그 보통 부회장 그러면 그룹의 2인자지 않습니까? 네. 2인자라 그러는데 SK그룹은 몇 분이시냐고? 5분. 네. 그러니까 2인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인자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 같은 게 계속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데 네. 조대식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그렇죠. 밖에서 의장으로 가고 있는데 예. 나름 이제 뭐 경쟁 구도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박정호 부회장하고 유정준 부회장 정도거든요. 네. 그 CN에서. 네. 최태원 회장의 아들이 한 분 있는데 그 아들을 어디에서 지금 김영숙을 받고 있느냐? 유정준 ENS 부회장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래서 그쪽으로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룹 전체에서 현재 가장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SK 하이닉스, 텔레콤 이쪽 IT 계열이죠. 네. IT 계열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그 지금 박정호 부회장인데 네. 박정호 부회장의 힘이 조금 실리고 있다는 것 이번 인사에서 알 수 있는 게 사장단 인사를 한번 보시면 네. 좀 사장단 인사를 한번 보시면 네. 사장단 중에서 그 성진한 분들 예,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 SK텔레콤, 스퀘어 이쪽이 SKIT, 네. 그러니까 IT 쪽 계열인데 네. 요 계열이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SKC 쪽은 석유화학 계열이고 그리고 SKENS는 조금 다르게 한번 봐야 되고 한 부분으로 네. 그럼 SK네트워크스는 다른 집안이죠 사실은 최신은 회장 쪽 집안이니까 별개로 봐야 되고 예. 여기 이제 SK그룹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성진한 사장들을 어디 포진했냐를 보면 이제 구도가 좀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렇네요. 먼저 이 박진효 사장, 그러니까 SK 쉴더스의 박진효 사장은 이제 박정호 부회장의 사단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SK 이 최영찬 사장이 이쪽에 지금 승진을 했는데 네. 이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주 SK 비서 이실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박정호 부회장 라인이 아니냐. 그리고 윤풍영 사장. 네. 한 세 분 정도가 박정호 부회장 라인 쪽이고 나머지 다른 부회장 라인은 한 분 정도밖에 없어서 박정호 부회장 쪽 사단에 이번에 인사 승진이 많았다. 실제적으로 그 SK 이번에 IT 계열, 그러니까 텔레콤이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 2022년 CES에서 박정호 부회장께서 굉장히 크다란 그 은퇴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때 뭐 SK 실드스 스퀘어 어떻게 만들어서 ICT를 연합해서 어떻게 투자를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은퇴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1년 지나고 지는 시점에 그 계획에 실행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그때 상장하려고 했던 뭐 실더스라든지 SK 뭐 11번가라든지 뭐 이런 상장들이 다 사실 실패했거든요. 사실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렇게 썩 좋은 성적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박정호 부회장 라인에 있는 사장들이 대거 승진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역시 SK그룹 내에 박정호 부회장의 파워는 여전히 건재하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파워가 그렇습니다. 좋다는 건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SK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에는 SK그룹이 앞으로 돌파해야 될 가고자 하는 길은 역시 IT 쪽에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가야 될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룹 내에 어떤 함의된 표현으로 뭐 인사를 보면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SK그룹 계열사들의 성장은 지금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주 SK 내에 네. 그 4개의 투자청이 있어요. 주 SK. 그러니까 장동훈 부회장이 이끄는 주 SK.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SK 역할은 뭐다? 일종의 상업펀드 역할입니다. 네.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네. 그 잘 M&A를 사서 기존의 SK 그룹에 있는 기존 계열사 어떻게 시너지를 내서 더 키워서 네. 팔거나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주 SK 내에 그 4개의 그 투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재 쪽입니다. 배터리 소재. 소재. 소재 투자 파트가 있고 두 번째가 바이오 파트가 있고요. 세 번째가 그린. 그리고 네 번째가 디지털 사업. 이렇게 4개의 투자 파트너가 있는데 이번에 주 SK의 임원 승진을 보면 어디 파트가 가장 많이 승진을 했느냐?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네. 그리고 한 분은 그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SK그룹이 이번 CES에서도
SK그룹이 가장 많은 분들을 보냈어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최재원 부회장, 그 부회장단들이 다 대거 다 CS에 갔는데 네. 주로 어디를 많이 갔느냐, 또 어디를 또 강조했느냐 보면 그린, 뭐 바이오, 그다음에 넷제로 뭐 이런 식의 지속 가능 경영 이런 데에 대해 주로 동선을 보였고 네. 거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SK그룹이 향후의 투자의 어떤 방점이나 성장의 방점도 뭐 수소를 비롯한 그린 에너지 이걸 어떻게 그룹 내에 그래서 유정준 부회장이 이번에 수펙스 추구 협의에서 빠지면서 그다음에 SK 이네스의 그 대표이사도 그 추 대표이사를 단독으로 내보내면서 본인은 직접 회의를 좀 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SK그룹은 앞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뭔가 활발히 움직이겠구나. 하나 읽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바이오 쪽인데 네. 이번에 사장단의 사장 승진하신 분 보면 SK 바이오팜의 이동훈 사장이 대표이사로 사장을 승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을 SK그룹이 바이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SK 바이오팜을 뺀 나머지 바이오들은 대부분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 디스커버리 계열사, 그러니까 사촌 쪽 계열사, 반개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진짜 다른 계열사 쪽에 상장을 하고 그쪽에만 가서 네. SK그룹, 실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 내의 바이오는 SK 바이오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뭔가 좀 강화시키는 포석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정말 인사를 보니까 기업의 방향성이 이제 읽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거는 글로벌 전략을 좀 신설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좀 힘을 쏟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은 SK그룹인 그 하이닉스 인수 전에는 거의 도메스틱 그렇죠. 기업이었죠. 예, 예. 왜냐하면 뭐 통신과 정유 자체가 워낙 국가 인프라 사업이고 네네. 그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 이전부터 다보스 포럼을 계속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머릿속에는 글로벌한 데 대한 운대한 꿈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실제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SK그룹으로 좀 한 발짝 갔죠. 그런데 여전히 SK그룹의 미래에는 역시 글로벌밖에 없다는 것에 좀 더 뼈저리게 실감을 한 것 같고 지금 SK그룹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당장 그 가장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인 SK 하이닉스가 적자로 전환한 상태고 SK텔레콤의 성장 한계는 이미 봉착한 상태고 네. SK이노베이션의 정유 사업은 국제 유가에 연동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SK온의 배터리 사업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런 사업, 이런 구도로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상황에서 돌파구는 해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것 같고 이번에 그 글로벌 환경에 맞춰서 GSM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이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었는데 네. 원래 있는 조직이었어요. 원래 있는 조직이었고 그 조직을 그 김주선 미주 법인장, 하이닉스 미주 법인장이 원래 이 조직 수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세일즈를 잘 하셨어요. 하이닉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줘서 글로벌한 조직을 좀 더 키워보자. 더 계열사의 여러 가지 시리즈를 묶어서 예. 글로벌한 조직을 좀 더 키워서 역시 우리의 돌파구는 글로벌 세일즈밖에 없다는 것에 좀 방점을 찍은 것이 이번 인사의 또 조직 변경의 또 하나의 좀 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배구조 현황을 보셨을 때 또 뭐 혹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역시 그 제게 관심은 지금 보시면 SK그룹의 지배 구조는 한지붕 세 가족입니다. 한지붕 세 가족. 네, 세 가족이죠.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이렇게 전 IT 계열의 한 축, 그다음에 SKC와 SK이노베이션의 한 축, ENS 한 축. 이 네 축이 SK그룹의 본축이고요. 네. SK네트워크스는 아시듯이 최신은 회장이 이끌고 현재 요번에 그 사장 승진자 중에서 오너 일가가 한 명 계시죠. 최성원 사장, 최신은 회장의 장남. 그래서 그러면 3세 경영이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SK네트워크스의 계열 분리는 이제 조일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역시 SK 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의 예. SK 디스커버리를 주축으로 한 이쪽에 또 계열사인데 요거는
또 별도의 또 그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지붕 세 가족이 진짜 SK 그룹인데 네. 역시 그 이번 지배 구조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룹 내에서는 뭐 계열 분리 별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재계에서는 역시 계열 분리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최성원 사장의 승진은 또 그런 부분에 확실한 또 방점을 찍은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네.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군요. 저희가 이야기 중에 뭐 CES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이번 CES에 뭐 국내 기업 CEO들 총 출동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보이셨어요? 저는 이번 CES에서 가장 눈여겨본 분은 그 정기선 HD 현대 이름 바뀌었죠. 예. 현대 사장입니다. 예. 뭐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좀 이벤트성이 있었지만 정기선 사장의 본격적인 재계 등장. 그 보통 그룹 사명 변경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룹 사명이 변경이 되면 뭐가 바뀌죠? CI가 바뀝니다. 그렇죠. CI 바뀌죠. 이게 재밌는 게요. 삼성그룹의 CI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그 미세하게 바뀌지 않아요? 미세하게 바뀌었죠. 네. 그 바뀌는 시점이 되게 재밌는데 총수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아, 그랬나요? 네. 아. 롯데도 그렇습니다. 아, 그랬죠. 네. 예. 총수가 바뀔 때 CI가 바뀝니다. 최근에 좀 크게 바뀌었죠. 네. LG도 그랬고요. 음.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그룹 사명과 CI는 쉽게 바뀌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그룹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쵸. 뭔가 변화를 하는데 이번에 정기선 사장의 등장은 50주년을 하면서 HD 현대라는 사명을 바꾸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CES에서 등장하면서 프레젠 등장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러니까 차세대를 본격 선언했다 이렇게 좀 읽을 수 있고 네. 근데 그 방향성도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또 우연일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인기 끌고 있는 아바타 2 물의 네, 길 네. 예. 그 비슷하게 그 현대중공업의 향후 오션 그 드림을 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아. 거기에다가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좀 화두가 되는 것을 보여줘서 네. 저는 이번에는 HD 현대그룹의 변화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나머지 그룹들은 뭐 나머지 재계 인사들 많이 참석했는데 네.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뭐 정용준 부회장이라든지 네. 또 한 분은 재밌게 봤던 게 그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 신유열 아. 롯데케미칼 상무가 참석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룹의 세대 교체도 좀 읽어낼 수 있고 이분들이 앞으로 그룹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동선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재밌는 시선을 봤습니다. 누가 오느냐 역시 또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겠군요. 자, 저희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연합뉴스 경제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